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문정권 네 번째 강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저도 참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이거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심각하다 싶어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제목은 복면 기관총, 주권자를 제압하라. 역대 대통령 중에요, 이런 식으로 주권자를 제압한 사람은 박정희, 전두환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주권자에 대한 인식을 보면은 문재인이 더 끔찍해요. 이걸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3월 22일 날 문재인이 대구 칠성시장 방문하고 또 거기 마치고 나서 반곡에 가가지고 무침해 먹고 그런 건 다 기사에 났죠. 기사에 났는데 이 사진은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광주 사태가 또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 느낌 확 줬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생각이 안 들고 전두환 생각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대낮에 식당 앞에서 문재인이 식사하는 동안에 경호원들이 지키는 모습입니다. 보세요. 뭘 들고 있습니까? 기관 단총을 개머리판을 아예 꺼내놓고 있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복면 같은 이 머리 쓰는 걸 쓰고 있죠. 이건 거의 완전 무장, 진압군 수준의 패션입니다. 아니, 대낮에 대구 시내에서 점심 먹는데 이런 경우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고도 안 믿었어요. 이럴 리가 없다고. 문재인이가 아무리 참 가짜 촛불이지만은 이런 정도는 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뭐 열심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게 사실로 확인이 돼요. 딴 사람들이 확인해 준 것도 있지만은 제가 확인해 본 거로는 여기 사진에 보면은 여기 산오징어 전문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그죠? 글씨가 있죠. 요 가게가 확인이 돼요. 가게가. 그럼 이 사진은 엉터리 사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짜 사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대낮에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특별히 무슨 자기 나름대로 뜻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겠어요? 이거는 기획된 작품입니다. 그죠? 의도적으로 거의 완전 무장을 한 모습을 대구 시민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보면요, 여기 이 차에 비친 사람들의 모습이 제법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 주위에 제법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법인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주 때 생각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2일 대구 소재 방곡의 무침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인근에서 차량에 탑승한 경호 인력이
모습을 보인 거다. 그런데요, 이 사진이 게재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래 일부러 기획해가지고 이래 보여줘 놔놓고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기획할 정도의 수준이에요. 아니, 민주정권에서 이런 걸 기획한다는 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시민을, 주권자를 제압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이 칠성시장에서 기관 단총 이런 내 보인 거 있었죠, 그죠? 그게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걸 보고는 이걸 싹 감춥니다, 이 사진을. 아, 이건 더 큰일 나 있구나. 싹 감춰버려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산 오징어 전문점 그 식당 앞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대구 방문한 문재인 미스터리 공포 하는 게 FM 코리아에 실렸어요. 그 다음에는 보배드림 이런 데 실렸는데 이 블라인드 처리를 해버렸어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칠성시장 기관 단총 모습 보인 거는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건 거의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보다 훨씬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경호를 세워놔놓고 뭘 했느냐? 문재인 팀이 대구 칠성시장서 문재인 연호 뜻밖 환대에 깜짝, 이런 뉴스가 전 언론에 도배를 합니다. 보세요. 대구 시민이 대대적으로 정말 대구는 문재인을 반대하는 곳이 아니야. 문재인을 엄청난 환영을 하는 곳이야. 더구나 시장이 어떤 곳입니까? 시장이. 대구가 수구 꼴통의 도시라고 그러는데요. 대구 중에서도 제일 수구 꼴통이 시장입니다. 시장 사람들은요, 제가 90%를 가지만요, 사실은요, 99%가 박사모입니다. 거기서요, 박정희, 박근혜 비판은 시장에 가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가면 아예 막 욕만 튀어나와요. 그런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뜻밖의 환대가 일어났어요. 뭡니까? 지독한 여론 조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전 언론이 거기에 동원됐고,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그죠? 한번 보세요. 전부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신수들이 어때요? 전부 훤하죠? 이 사람들 시장 사람 같아요. 시장에 가봤죠? 시장에 일에 못 있어요. 뭐 일하느라고 어떻게 일에 있어요? 전부 뭐란 얘기입니까? 저거 패거리들 데려다가 이 짓 하는 겁니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러고 사람들 보세요. 한 20명밖에 안 돼요. 근데 대충 씹었어요. 근데요, 이 사진을 누가 제공하냐? 에? 청와대에서 제공해요. 옛날에 그 도시락 배달하는 사진이 있었죠, 그죠? 그것도 대대적으로 보도됐죠. 언론사마다 다 보도됐습니다. 그것도 사진 한두 장이 아니고 뭐 7, 8장씩 보도됐어요. 한 언론사에. 내가 씹었어요. 그런데 전부
청와대 제공이에요. 청와대 제공. 그럼 한국의 언론은 무슨 언론이다? 관제 언론이다 이 얘기입니다. 군사 독재 정권하고 다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훨씬 더 교활한 방식으로 언론을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상인과 시민들 50여 명이 대통령님 칠성 종합시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는 현수막을 걸고 환영을 해요. 근데 아까 그 사람들 보니까 시장 사람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고요.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30m 거리를 가는데 구봉이 걸렸다. 시장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막 환영을 하는 모래 그래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대구시장에는, 대구의 뭐 칠성시장, 서문시장 할 거지, 대구 모든 시장에서는 이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문재인 오면 전부 외면합니다. 근데 막, 내 손가락에 장을 찢겠습니다, 그거는. 시장 사람들 난 너무 잘 알아요. 칠성시장 나도 자주 가요. 칼국수 먹으러.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분위기 환해요. 문재인이 농담한다고 하는 게 참 이 수준이야 농담. 저보다 르네상스 시장 1호 된 게 그게 기쁘신 건죠. 아니 시장 사람들이 르네상스라는 말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그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사람들. 지 혼자 쥐깨고 있는 거예요. 그냥 쇼 서주는 대로 시나리오대로.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하고 소통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상인이요. 조상 3대가 도움 덕분이래요. 참.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대구시장에는요. 대구의 시장에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확약합니다. 그러니까 권영지가 또 거들고 나서요. 그리고 역대 최고 대통령 문구가 달린 그 문구 팻말을 가져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사진까지 찍어요. 이따 또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정말 화기애애하기 짝이 없는 이렇게 대환영의 잔치판에서 총을 들고 설쳐요. 이해가요? 보세요. 이게 여기는 잘 안 나오네. 잘 안 비네. 여기 총, 이 기관 단총이 여기 보여요. 근데 여기 개머리판이 여기 있어요. 열렬한 환영대회에 왜 기관총을 내놓고 설치고 있을까? 여기 보세요. 지금요, 저거 패거리로 다 막혀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장사, 그냥 무슨 장사예요, 그냥. 여기 왜 총을 들고 설쳐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발상이 이따 찾아보면 나와요. 정권 초기에 뭐라 그랬냐 하면요. 주영후이가
대통령 경호실은 친근한 경호, 낮은 경호, 열린 경호를 목표로 거듭나겠습니다. 조직을 안정시키고 개혁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뭐예요? 민중과 늘 소통하는, 주권자와 늘 소통하는 정권이 되겠다는 약속이죠. 그죠? 그래서 청와대 그 구중굴굴 속에 있지 않고 그 대광장에 나오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광장은 그냥 시장 가가지고 총 가지고 설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입으로는 온갖 좋은 말 다 해요. 실제로 하는 말은 그 거꾸로 하는 겁니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전국 1호 선정. 참 이 말 보면요 정말 이 인간들 가가지고 막 귀때기 한 대씩 다 떼부고 싶어요. 시장 사람들이 알아먹는 말을 써야지. 완전히 저끼리 앉아가지고 그죠 예산 따먹게 하는 이 짓거리들의 표상이 이런 제목입니다. 여기요, 내 이래 보니까 얼굴 익은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나 대구 사람 아닙니까? 그죠? 얼굴 익은 사람 좀 있어요. 그리고 나도 민주당 사람들 조금 알거든요.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그놈들하고는 막 상종도 안 하지만은, 그래도 민주당 사람은 상종은 하거든요, 제가. 대구시장 사람 90% 이상이 박사모인데 이런 포즈는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런 포즈는 진짜 마음이 없으면 이런 포즈 나올까?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시장 사람들은요 마음에 없는 포즈 함부로 안 지어요. 여기 보면 권영지도 여기 있죠, 그죠? 권영지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 쇼한 데는 합동쇼를 하죠. 그죠? 아니,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합동쇼 하는 거 딱 들킨 장면입니다, 요게. 있잖아요, 그죠? 더불어민주당하고 자한당은요, 코메리카 A당, B당이에요. 본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저끼리 맨날 싸워. 밤에는 소주 같이 마시고. 이 싸우는 장면에 그죠? 나는 더불어민주당 편이야, 나는 자한당 편이야 하는 그게 정말 바보입니다, 바보. 재벌 형제들끼리 말이 재산 다툼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때 나는 형 편이야, 나는 동생 편이야. 이 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지는 가난해, 찌들면서. 한국인 그런 사람이 한 90% 돼요. 그거 벗어난 사람들이 누구 지지하게요?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이 지지하는 겁니다. 문제를 객관적으로 실사구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저끼리의 싸움질에 속지 않거든요. 시장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도와주세요. 이 팻말을 언제 썼을까? 이 대통령의 행선은, 행선지,
동서는요, 국가 기밀 사안입니다. 그죠? 국가 기밀 사안인데 시장 사람들이 우째 오는 걸 알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팻말을 써가지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표시까지 해놔놨을까? 누가 딴 데서 들고 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대통령님 우리 신랑하고 같이 사진 찍어주세요. 여기도 보면요, 요 네 사람 사진 찍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총 가진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 아까 그 총 가진 사람 있죠, 그죠? 총 가진 사람. 아니 여기 누가 덤벼든다고 총 가지고 설쳐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협하는 겁니까? 시장 사람들을, 주권자를 위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예 접근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 놔놓고는 짠! 정말 전 국민한테 보이고 싶은, 모든 한국인한테 보여주고 싶은 팻말. 그게 뭐예요? 이 팻말입니다. 역대 최고 대통령이다. 문재인이 지금 정권 잡은 지 몇 년 됐어요? 1년 한 10개월 됐어요. 1년 10개월 돼 놔놓고 익하고 있는 꼬라지 보면은 참 한심해요, 한심해. 아니, 그런데 뭐 해나가는 기라도 한 가지라도 잊고 하면 다행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남북 평화, 그거는 김정은 작품이지. 문재인 작품 아니에요. 거기 박근혜가 앉아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미국 놈하고 북한하고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조금만 더 나가면은 이제 위대한 수령, 팻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년 10개월이 익하고 앉았는데. 그래서 이런 장난짓거리 하는 걸, 그죠? 시장 사람이 폭로를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저희 칠성시장에서 준비한 거 아닙니다. 정부 요인들이 와서 주변 보안 점검하고 깨끗이 한다고 생난리 피우더니 갑자기 환영 현수막 붙고 대통령원이 갑자기 시장 상인들 아닌 다른 사람들이 몇십 명 우르르 오더니 문재인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민주당 대구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모로 불편했던 하루였습니다. 민주당만 아니죠. 대구시장,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까지 여기 협력했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아까 역대 최고 대통령 팻말 든 분이 있죠, 그죠? 그분 얼굴에 보면은 그분 삶이 참 힘들다 하는 게 딱 느껴져요. 응? 살다 보면 힘들게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게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지 들러리로, 지 자랑하는 수단으로 써먹고 있어요. 이게 최악의 대통령인 겁니다. 그 사람을 보듬어야 되고, 그 사람의 삶을 물어야 돼요. 그래야 대통령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쇼통령이다. 그걸 우리 알아야 돼요. 쇼를 해도 가장 저질스러운 쇼를 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 다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옛날부터 얘기하고 싶었지만은
때가 안 돼서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나라 민주화 세력, 민주 세력 아닙니다. 또 다른 조폭 세력입니다. 민주주의를 가장하고 평화를 가장하고 친서민을 가장하고 온갖 가장을 다한 가증스러운 세력들입니다. 자유한국당보다 사기를 훨씬 더 잘 칩니다. 대표 사기 하나 들어볼까요? 네, 몇 번 얘기합니다. 테러 방지법 없애겠다 그랬죠. 얼마나 지랄같이 반대해서요. 지금 한마디 말이라도 있습니까? 이놈들은 완전히 사기꾼 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추구한다는 것은 100년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3.1혁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합의한, 그리고 모든 독립운동 세력이 그죠? 합의한 게 뭐냐면 민주공화국입니다. 그건 역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공화국을 그 사이에 그죠? 미국 놈들이 갈라놔서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 있어요. 미국 놈들이 갈라놓은데. 있지만은 여하튼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말하자면 반국가 수괴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오히려 더 대단한 존재로 인정을, 이승만을 국부락하고, 박정희를 뭐라 그래요? 근대화 혁명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전두환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하고, 누가 합니까? 조선일보하고 자유한국당이 거짓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요, 대통령 직위를 빼앗아야 돼요. 또 이승만, 박정희는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돼요. 아니, 이승만이 그죠? 딴 건 적혀놓을 때 양민 학살한 게 100만입니다. 100만. 히틀러 못한 놈이에요. 박정희 4.19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회복을 하려고 하니까 그 뒤집어 엎은 게 박정희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개헌하고 최악의 체제, 유신체제를 만들었죠. 전두환이는 광주학살, 12.12. 그런데요, 이런 독재 체제를 타파하는데, 물론 한국 민중의 힘이 마지막 순간에는 다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죠? 촛불에서도 민중의 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죠? 100만씩 나와가지고 그 광화문에서 연속 시위를 하니까 결국 무너뜨리죠. 시위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에서 선도적 역할, 그것을 진짜 제대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 한국 역사에서요, 남한 요 역사에서 한국의 민주화의 최고 공로자를 나보고 꼽으라고 한다면은 나는 서슴없이 김재규를 꼽습니다. 박정희를 죽이지 않고는요, 절대로 민주화 될 수 없어요. 박정희가 정권을 그대로 살아 있었으면요, 저는 남한도 권력이 세습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난 두 번째로 이재명을 꼽아요. 한국 최초로, 그죠? 국가 권력과 자본 권력을 주권자 앞에 무릎 꿇린 데 선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 이재명이고, 그것을 앞장서서 외친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김대중, 김영삼, 이 사람들은 민주화 공로도 있지만 잘못된 점도 많이 있어요. 자, 민주화 공로는 당연히 인정해야 됩니다. 김대중도, 김영삼도, 노무현도, 문재인까지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화만 가지고 다 되느냐? 아닙니다. 민주화 되더라도, 그죠? 서민들은 굶어 죽도록 방치한다면 그건 됩니까? 사람이 살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진짜 역대 정권, 역대 대통령 중에 서민을 위해서 뭘 해준 사람이 있냐? 민중을 위해서 뭘 해준 사람이 있냐? 독재 민주정권 다 모두 친재벌 특권층 정권이었다.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승만에서부터 문재인까지. 그래서 친민중, 친서민 정권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걸 착각하면요, 민주당 환상에 빠져요. 민주당이 하면 뭘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해요. 절대로 안 나아집니다. 이런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노빠 문빠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민주당이 또는 민주화 세력이 다 말아먹었습니다. 예외 없이 다 말아먹었습니다. 봅시다. 4월 혁명, 장면 정권이 들었었죠, 그죠? 장면 정권은요, 민중의 요구, 통일의 요구를요, 하나도 못 들어줘요. 저끼리 싸움만 하는 거예요. 저끼리 자리 다툼만 하는 거예요. 요새 민주당 하는 꼬라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방공법만 오히려 강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정권을 누구한테 넘겨줘 봅니까? 박정희한테 넘겨줘 봅니다. 혁명을 배신한 건 민주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은 그 근처에 오지도 못하지만 6월 항쟁에서도, 그죠? 양김이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개사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노태우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 다음에요, 촛불혁명에서도 주권자가 그 겨울에 나가서 싸워가지고 수백만이 참여가 싸워가지고 국가 권력, 자본 권력을 무릎 꿇렸잖아요. 그러면 촛불혁명을 이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누가 권력을 가로채서요? 문재인 그룹이 가로챈 겁니다. 이재명 죽이기를 2년 이상 하면서. 이런 건요, 자유한국당보다도 더 악질이고 저질이에요. 했는 게 뭐인데, 저가 촛불혁명 과정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딴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하고 박근혜 물러내라고 할 때 그 사람들 뭐 했어요? 손 떼라 이 지랄 했어요. 탄핵한데도 민주당이 앞장 안 섰어요. 이게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나와가지고 지금 했는 게 뭡니까? 나라 망쳐만 들고 있어요. 보세요.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이런 거 나와도 하나도 해결도 안 되잖아. 7명 장관이라고 내놓는 꼬라지 마요. 청와대 대변인이 하는 꼬라지 마요. 문재인이가 대구 와서 하는 꼬라지 마요. 나라가 망조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어디까지? 1.0 이하로 이제 떨어져요. 지금요, 한국이 내가 이재명이 들어서도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지 내 의문이에요. 이거는 꼬로박는 거는 누가 이 꼬로박는 걸 막을 수 있을까? 내 진짜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이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민주화 세력이 군사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한국의 민주화를 이루는데 큰 공로가 있다. 100% 동의. 민주화 세력 맞다. 그런데요, 민주화 세력이 민주주의 세력은 아니에요. 깡패도 민주화 세력 될 수 있어요. 왜? 데모하면 되잖아. 내가 민주주의 할 필요는 없어요, 민주화에. 근데 이들은 두고 보니까요, 민주주의 세력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민주정권은 반서민 정권이다. 누구보다도 박정희 전두환보다도 더 반서민 정권이다. 이건 확실합니다. 통계로 다 증명할 수 있어요. 김영삼이 아직 독재 투항해버렸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 그 말하자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거죠. 그 정리해고. 정리해고를 정당화시켜주는 법. 이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한 게 김영삼입니다. 그러다가 혼났죠. 그러다가 이제 정권 골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도요, IMF 경제위기에서 경제개혁의 대성공을 거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건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를 탈출했다고 다 100점은 아닙니다. 그죠? 그 경제위기를 탈출하면서도 누구 위주로 경제위기를 탈출하냐? 재벌 위주로 탈출하냐? 서민 위주로 탈출하는 그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김대중 정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얘기가 좀 됐어요. 이래 가면 안 된다고. 친서민적인 탈출 경로를 찾아야 된다. 그 최소한도 그때는 초등학교밖에 저게 안 됐어요. 의무교육, 그 공짜 교육이 초등학교까지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최소한도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을 해라. 그래야 된다. 그래 교육에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개코나 중학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요, 물론 김대중의 의지냐, IMF의 요구냐에 대해서 이제 어떤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말하자면은 김대중도 지독한 반서민적인 정책을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재벌을 집중 지원하고 전부 재벌 지원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뭐 했어요? 금 갖다 팔았죠. 왜 재벌이 책임져야 되는 일을 일반 주권자들이 금 팔아가지고 갚아야 돼요?
그리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했어요. 아예 노무현 정권은 배신을 때려버렸어요. 어떻게 때렸어요? 겉으로는 반칙과 특권 없는 나라, 재벌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지 않는 대통령, 깨끗한 대통령, 뭔가 지랄 떨었지. 뒤로는 뒷돈 받아가지고 선거 치르고. 그래가지고 결국 한 짓은 뭡니까? 삼성 꼬봉도 아니에요. 이건희 꼬봉짓 해서요. 이건희 홍석현 꼬봉짓 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 엑스파일 덮어주고 전 정권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 우리 이제. 민주화 세력이라고 무조건 옹호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냉엄하게 보자. 민주정권이 더 반서민적이더라. 있잖아, 그죠?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요. 그 독재 정권 시절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이 그죠? 100대 90쯤 됐어요. 90 이상이에요. 90 이상. 거의 다 안 달라요. 그 다음 비정규직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민주화 세력이 정권 잡고부터 비정규직 양산되고 이 임금 격차가요 2대1로 벌어져요. 2대1로. 누가 친서민 정권입니까? 이거 물으면 진짜 가슴이 아파. 그래서 대구에서는 아직도 전두환 시절이 정말 좋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깡패 없었지. 물가 샀지. 장사 잘 됐지. 너무 좋았다고 그때. 그래서 결국은요. 이 민주화 정권 이후에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그 다음에 자살이 폭증하고 그 다음에 출산율이 급감했어요. 이건 통계로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한국 민주화 세력이 왜 이 꼬라지인가? 이건 정말 깊은 성찰이 필요해요. 이건 뭐 지금 단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근데요, 정권은 친서민 쇼를 이렇게 거의 다 반서민이잖아, 그죠? 그러면서도 정권의 어떤 지지율을 확보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친서민 쇼를 해요. 다 정권은. 친서민 쇼를 할 때 단골로 찾아가는 데가 어딥니까? 시장이죠, 그죠? 시장인데 그 친서민 쇼를 하는데 친서민 쇼도 독재 정권이 오히려 나아요. 이게 슬픈 겁니다. 이 쇼를 하더라도요, 서민을 대하는 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완전 대상화해버린 경우. 이게 완전 대상화의 극치가 누군지 아세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우리 앞으로 쭉 보겠지만은. 문재인은 여기는 소품, 장식품 취급한다 그래놨는데 소품, 장식품 취급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배제해버려요. 시장 사람들은 배제해버려요. 그러나 그 시장 가서 저끼리 쇼한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요.
이 인간들 대가리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있잖아, 그죠? 제가 옛날에 그 군사 독재를 벗어나면 문민 독재가 온다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문민 독재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의 인류대 학벌들의 네트워크 독재입니다. 서울대 중심으로 한. 걔들이 다 도리해버린 겁니다. 한국 사회의 중요한 자리를 다 도리해버린 겁니다.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그보다는 좀 나은 게, 지는 주인공, 그러니까 친서민의 주인공 역할은 지가 해요. 대통령이, 그죠? 하면서, 시장 사람들은 뭐 역할을 시키냐면, 도우미 역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래도 조연 역할은 주는 거예요. 조연 역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진짜 서민하고 어울려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느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제일 잘했을 것 같아요? 박정희가 제일 잘했습니다. 참, 내 입에서 박정희 칭찬한다는 게 너무 슬퍼요, 내가. 내가 할머니 박정희를 쓴 사람 아닙니까? 박정희 신화를 깨기 위해 가지고 내 뭐 엄청 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과 공유하고 공감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걸 보면은 쇼도, 그죠? 수준이 있어요. 이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여기 농민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노는 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리 한번 보세요. 다리 내놔놓고 우통 벗고 머리 두르고 전부 막 격이 없이, 그죠? 술 따라주는 것도 보세요. 두 손으로 이래 따라주고. 이런 건 박정희가 천재적이에요. 물론 박정희가 이게 진실이냐? 그건 아닙니다. 뭐 해요? 궁정동에서는 완전히 파티를 하는 거죠, 그죠? 여자 불러다가 시바스 리갈 마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순간에 이 사람들하고 어울린 이 방식 자체는, 그죠? 나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요, 조금만 난척하는 인간이면요, 이거 안 돼요. 지가 잘나가지고. 이것도 보세요.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지 따까리는 저 뒤에 있잖아, 그죠? 에? 저거 패거리 몰고 다니는 그런 짓 안 해요, 박정희는. 김대중 노무현. 이거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대체로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끼리 소복이 모여 있잖아. 요 박선숙이도 보이네. 저끼리는 어울려요. 시장 가서도. 빵인지 뭔지 사먹으면서, 부부가 사먹으면서. 딴 사람 먹지도 안 해. 쳐다만 봐. 이게 완전히 보수 문화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보수 발악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더 권위주의적으로 놀고 있는 거예요, 쇼를 보면은. 이거 보면, 이 장면에서는 적어도. 그러고요,
시장 사람들, 주권자는요, 그냥 멀리서 이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어요. 철저히 대상화해요.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 맞을까? 민주화 세력 맞아. 그러나 나는 민주 세력이란 아니라고 봐요. 행동을 보면 알아요. 노무현이도 보세요. 아까보다 조금 나아진 거는, 아까는 김대중이만 빵 먹고 있고 딴 사람들은 보고 있고, 그죠? 쳐다만 보고 있고. 여기는 같이 술 한잔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요도 뭡니까? 전부 저끼리죠. 시장에 가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시장에 가면 시장 사람들 말 듣고 시장 사람들하고 어울려야지. 거기에 비해서는 이명박이 나아요. 보세요. 역할을 주잖아. 그죠? 서민이 먹는 거 그대로 먹고 쇼고 사기지만은 적어도 그죠? 주권자와 일체감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는 있어요. 그래서 이명박은 주연은 지가 하지만은 상인은 그래도 조연 역할은 준다. 이거는 대통령 안 했지만 대통령 출마했던 이회창 사진입니다. 뭐 이회창은 대표적 귀족 스타일이죠, 그죠? 귀족 스타일인데 이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일하는 장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당시에 신랄하게 비판했던 글이 있어요. 지금 또 들어가 보니까 그 인터넷에 있더라고. 있어가지고 그걸 가져와 봤어요. 일부입니다. 일부. 이회창의 정치쇼, 디지털 말에 실렸던 겁니다. 노무현의 역사적 선택. 2002년 12월에 대선이 있었는데 2002년 5월에 썼던 글입니다. 정반대의 행보.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첫 행보가 영 달랐다. 노무현은 김대중과 김영삼을 찾아갔다. 왜? 분열된 민주화 세력이 단합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가지고 여도 아양 떨고 저도 아양 떨고 그래 한 거예요. 노무현이가. 반면에 이회창은 환경미화하는 복장을 하고 이게 첫 행보입니다. 환경미화원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환경미화원과 같이 빗자루를 들고 새벽 청소를 했다.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요. 이회창 인기는 확 올라가고 노무현은 막 완전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저게 역전될 판이었어요. 여론조사에서. 서민화 작전. 이회창의 정치쇼를 해부를 해봐야 된대요. 한나라당이 보기에 이회창이 귀족 냄새가 나면 이거는 선거 끝이에요. 귀족을 찍을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없잖아. 별로 없잖아. 그죠? 적어도 서민 냄새가 좀 나야 돼. 또 서민을 위해서 뭘 하는 흉내라도 내야 돼. 그러면 이걸 이미지 변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민화 작전을 펼치는데 이 서민화 작전을 펼치자면 엑스트라가 필요해요. 응? 엑스트라가 필요한데 둘 중에 하나예요.
환경미화원하고 소방관이 좋아요. 제일 그 서민들이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거든요. 직업들이거든요. 이회창이 소방관은 참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안 돼. 물 뿌리고 뭐 이거 할 수가 없어. 그 다음 차 뒤에 그 타고 다녀야 되잖아. 그죠? 차 뒤에 타고 그 가다가 떨어져 보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건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환경미화원을 하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끔찍한 거예요. 이회창은 환경미화원은 지금은요, 이때하고 영 달라졌어요. 환경미화원 위상이 엄청 올라갔어요, 지금. 공무원이니까. 이때는요, 불쌍한 사람, 1, 2순위에 들어가는 게 이 환경미화원이었어요. 그래서 이회창은 힘없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자기 이미지 전환, 득표 전략에 이용했다는 겁니다. 뭐로 봤다? 사람으로 안 보고 자기의 장식품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 값을 올리기 위해서 웃어가면서 거리낌 없이 환경미화원을 서민화 작전에 동원하는 사람. 나는 이 사람 정말 무섭다. 박정희를 보는 듯하다. 이회창은 환경미화원을 작전 대상으로 취급한 겁니다. 힘없는 나라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도, 내가 이때도 국민이란 말은 너무너무 쓰기 싫고 그건 안 쓰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이라 안 하고 나라 사람 이래 쓴 거예요. 인격체로 보지도 주권자로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회창이 환경미화원을 인격체나 주권자로 생각했다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그들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절대로 환경미화원 복장을 한다고 가는 것 자체가 그건 작전입니다. 그 짓 하면 안 돼요. 지가 환경미화원 될 것도 알면서 왜 그 짓을 해요? 놀리는 거지. 이런 정치쇼가 환경미화원을 얼마나 무시하는 행동인지 알아야 지도자 자격이 있다. 얘기를 나누더라도 애로사항을 묻고 들어주는, 그건 내가 고치겠다든지, 내가 뭐 하겠다든지, 그 따위로 하지 마라. 그건 주인이 머슴한테 베푸는 은혜에 지나지 않는다. 인격체 주권자로 인정한다면 대화의 수준도 거기에 맞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화의 수준을 해야 되냐? 지금 이런 어려운 처지인데 지금 어려움을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든지, 그죠? 또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건지, 이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환경미화원에 대한 직업 보장, 사고와 직업병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대상화하지 않고 주권자로 인정하는 거죠. 그죠? 이런 수준의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통령 자격 없다. 내가 너무 가혹한가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래도, 그죠? 거기 가서
노동했잖아. 같이 시간을 보냈잖아. 같이 공간을 같이 보냈잖아. 그죠? 근데요, 문재인은 그보다 훨씬 저질이고 나쁩니다. 역대 최악의 쇼통령이다. 주권자를 뭘 취급했냐? 배제 대상으로 취급하고 접근을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 제압 대상으로 취급했다. 이 군사 정권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청와대하고 쇼팀하고 언론이 삼위일체로 언론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에서요, 이거 뭐 확인은 안 돼요. 내가 뭐 거기 정보가 없으니까 나한테 정보를 줄 사람도 없을 거고. 청와대 달빛쇼, 칠성시장 방문해가지고 문재인을 빛나게 하는 쇼, 그 기획을 하고 그 시나리오를 짠 겁니다. 이것도 탁현민이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했는지. 그래서 쇼팀이 이 달빛 쇼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촬영을 하죠. 그죠? 첫째 쇼팀이 한 짓이 뭐냐. 아까 이 칠성시장 분이 얘기한 게 있죠. 그죠? 그걸 볼 것 같으면 쇼팀이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우선 시장이라는 공간을 장악하는 겁니다. 점령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응? 거기는 누구의 공간입니까? 시장 사람들의 공간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딴 사람들 접근도 못하게 하고 그 공간을 장악하는 겁니다. 이건 점령군이 하는 짓이다. 그 다음에 상인 참여를 배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시장 사람들은 통제 대상이 됩니다. 보세요. 박정희,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저 누구예요? 이명박하고 딱 대비가 되잖아요. 말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가 쇼 벌일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동원된 사람, 동원할 사람들 딱 길다 놓겠죠. 그죠? 그 다음에 펼침막, 그 다음 피켓, 기타 등등. 그러나 놓고는 청와대 시나리오대로 쫙 진행하면서 그 컷을 막 계속 찍겠죠. 그죠? 그래서 찍어 놓은 걸 언론은 이 청와대 시나리오 달빛쇼를 일제히 보도합니다. 시사선택해서 언론에 제공하는데 이건 다 어디서 제공해요? 청와대에서 제공한다. 그 대부분 그 제공한 걸 거의 그대로 약간 양념을 쳐가지고 보도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의 언론은 준관제 언론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준관제 언론 중에서 그죠? 조금 삐딱한 게 누구냐? 조선일보. 조중동입니다. 조중동. 전형적인 관제 언론. KBS, MBC, YTN, 연합뉴스, 뉴시스 이런 것들입니다. 통신사에서 딱 보내면은 쫙 기사 작성해가지고 보내면은 거의 그대로 다 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기사 내용도 보면요. 참 1950년대 이승만이 출동할 때하고 거의 똑같아요. 수준이.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청와대나 그 다음에 언론들이 한국 사람들의 수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딱 드러나요. 문재인 연호 뜻밖 환대에 깜짝 이래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이런 말하자면은 문재인 띄우기 위한 보도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덩달아 가지고 보수 텃밭 대구 찾은 칠성시장 상인들 뜻밖 환대 이런 거. 대구에서 이런 일이 문 대통령 시장 방문에 상인들 환영 이런 거겠죠, 그죠? 대구 칠성시장 간 문 대통령 뜻밖의 환대. 그 다음에 대통령님 손 한번 잡아주이소. 문재인 대통령 대구 칠성 종합시장 가가지고 이런 환대를 받았다. 또 나오죠, 그죠? 또 손 한번. 대구 칠성시장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 대구 칠성시장 방문 역대 대통령 중 처음. 문재인 대통령 대구 칠성시장 방문에 10만 원어치 장바. 이런 게 뉴스에 나온다는 게 너무 골 때려. 우리 누구 내일 칠성시장 가서 한 10만 원씩 장 보세요. 저도 한번 올릴게. 대구 칠성시장에서 폭풍 쇼핑. 참 대단하죠. 연근 냉이. 문 대통령 대구 칠성시장 방문, 상인들 목소리 듣는다. 상인들 목소리 청취한다. 이건 보면, 그죠? 여기에 여기에 방문하면은 진짜 오간 대화를 한다든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장에 지금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 프로젝트니 그런 꼴값 떠는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뭔지, 이걸 하면은 시장에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 언론이잖아. 이게 무슨 언론이에요? 완전히 그냥 문재인 온다고 앞에 지나가면서 딴 따라 치는 거예요. 그냥 나팔 불고. 이런 거 보면 절망스러워요. 이 나라가. 보세요. 칠성 종합시장연합회. 종합시장은 뭐고 그냥 시장은 또 뭔가? 명의로 칠성 종합시장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전국 1호 선정. 칠성 종합시장을 반드시 상권 르네상스 성공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대성공으로 살맛나는 전통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뭐야? 관제 현수막이죠, 그죠? 시장 사람들이 이게 뭔지는 알겠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끼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적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시장 사람들을. 이 운동권 인간들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해 상인과 시민들 쪽으로 가서 악수를 청하자. 시민들은 손 한번 잡아주이소. 잘생겼습니다. 인물이 너무 좋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딱 보면요. 이 기자가 센스 있어요. 네? 보세요. 상인과 시장들 쪽으로 가서 악수를 청하자. 시민들은 이렇게 해요. 상인하고는 안 만나지도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센스 있게 요래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를 대상화하는데 배제, 차단, 접근 차단, 그죠? 그 다음에 제압의 대상으로 취급한다. 우선 정책 대상인데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며칠을 대가리 짜내가지고 그 현수막 붙여놓은 거 볼 것 같으면 막 기가 차요. 하나 많아 한 소리. 아니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게 진짜 실행이 되고 정말 삶의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잖아. 그죠? 그냥 시민들한테 사기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구 이런 식으로 말도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닌 내용.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강한 동구 그거 뭐야란 얘기야. 참. 그 출산율 프로젝트하고 똑같아요. 아니 출산율은 출산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지. 할 사람한테. 저끼리 다 계획 잡아놔놓고는 그죠? 몇 명 놓도록 계획 잡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나쁜 놈들아. 나쁜 놈 아니에요. 내가 이 애를 낳고 하지. 왜 너가 다 결정을 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앉아서.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들겠다 하고는 출산율을 몇으로 올린다 그따위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인간 모독이에요. 그 짓 하니까 매년 10조 원씩 투입해도 그죠? 출산율은 더 떨어지잖아요. 아예 시장 사람들 행사에서 배제해버립니다. 청와대 쇼팀이 모든 걸 결정하고 시장 사람들은 딱 배제해버리고 저거 사람 다 들고 와가지고 시장 사람 행세하고 그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림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장 사람을 접근을 차단하죠. 왜 이 사람들이 기관 단총을 딱 보여줬냐? 아예 근처에 오지 마. 이 얘기입니다. 이게 정권, 민주정권, 대한민국 정권 맞아요. 그래서 달빛쇼의 단역, 다만 달빛쇼의 단역 소품으로만 사용해 먹습니다. 문재인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이 시장 상인들이 뭐 어떻다 하는 아무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냐? 문재인이 10만 원을 구매해서 시장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구매해서 골 때리죠. 이걸 보도를 하고 쓰고 있는 기자들 보면은 아이고 대가리 받고 죽으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 사람들은 영화에서 그죠? 엑스트라 있죠? 단역. 딱 단역이에요. 그나마도 선택된 몇 사람이 단역을 하죠. 그죠? 문재인이 살 때 딱 그 장면에 나온 사람. 거기다가 초록동당, 초록동색이라 그러죠. 그죠? 더불어민주당하고 자한당하고 똑같다. 권영진이가 추임새까지 넣습니다. 추임새를 넣어도 어떻게 이런 수준 이하의 추임새를 넣어? 정치한다는 놈이. 적어도 국정을 얘기하는 수준 돼야 되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대통령님 여기 와서 돈 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10만 원 썼다고. 문재인 월급이 3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쇼팀이 이제 환영 퍼포먼스를 하죠. 그죠? 그 시장 사람 배제하고 통제 대상 단역으로 되고 쇼팀이 시장 사람
행세를 해가지고 환영을 연출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죠? 그래서 언론에는 진짜 시장 사람이 환영한 것처럼 보도를 합니다. 일제히! 맞죠? 아까. 이게 우리 꼬라지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꼬라지가 어떤지. 여기까지는 그래도 나아요. 근데요, 반곡에서 문재인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대구 뭐 상공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식사를 했대요. 반곡의 그 무침의 골목에서. 그 식사를 하는데 식사할 때 이 경호를 한 거예요. 식사경호. 들어봤어요? 식사경호. 기관총 식사경호. 그런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아마 인류 최초일 거예요. 이 이상한 기사, 이 자유상 시대 기사인지 참 눈을 의심할 정도예요. 대구서 날계란 봉변 당할 뻔한 문재인 대통령. 60대 여성 날계란 던지려다 경찰에 발각. 무슨 간첩 사건 비슷한 따라 나서요. 지난주 대구를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날계란 봉변을 당할 뻔했다가 대구 경찰관의 발빠른 대처로 위기를 모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발빠른 대처가 뭔지 보입시다. 난 12시 20분쯤, 이 20분쯤도 사실은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내 기사를 좀 점검을 해보니까 칠성시장에서 출발한 게 12시 33분이래요. 그러면 방곡의 시장까지 가면요. 거기 한 5km 걸려요. 5km 걸리면요. 최소한도 한 45분 내지 50분쯤 돼요. 이 시간도 안 맞는 거예요. 그 기사 만들다 보니까 이 짓 한 거예요.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무침의 골목 한 식당 앞에서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수상한 60대 여성을 발견했다. 뭐 가지고 있냐면 계란이 있다고 대답했다. 왜 가지고 있냐고 물었더니 던지려고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을까? 아니 설사 60대 할매라 하더라도 나도 60대 아니에요. 그죠? 60대 사람이 이거 문재인한테 던지려고 그 경찰한테 가지고 있다고 한 사람이 있을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 우리 집에서 저 계란 없어가 떨어져서 샀다고 이까지. 그러고요. 계란 그 맞아면 죽어요. 그래서 경찰관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계란 20개가 들어있었대요. 이 여성을 설득해 계란이 든 비닐봉투를 넘겨받았다요. 이거요. 60대 대구 평범한 여성 같으면요. 20개 달걀을요. 그냥 안 넘겨줘요. 20개가 샀는데 얼마나 아까운데. 보통 사람. 안 아까워요? 계란 20개 그냥 막 넘겨줘? 안 그래요. 이 사건을 막은 주인공은 박경주 경사인데 박 경사가 기지를 발휘해. 기지가 뭔데? 참나. 위험에 빠질 뻔한 상황을 막았다. 이게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죠? 경찰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래가지고 표창장 주려고 한다. 이래요. 얘들이 있잖아. 그죠? 아까 그 복면 기관총 사진 있죠. 그죠? 그게 올라오니까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날조 기사를 낸 거라고 봐요. 보세요. 김영삼은
페인트 계란, 빨간색 페인트 계란 얼굴에 정통을 맞았잖아요. 노무현은 계란에 맞았잖아. 농민이 던진 계란에. 박근혜는 칼에 끌렸잖아. 그래도 총 들고 안 설쳐요. 할매가 계란 가지고 있다고 총 들고 설쳐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박근혜하고도 비교를 해봅시다. 이 박근혜가 대구 칠성시장에 방문했을 때입니다. 사람들 막 많죠? 근데요, 이 정도 되면은 어떡할까? 문재인이 택도 없어요. 칠성시장에서 사람 거의 아무도 없는데도 총 들고 설치인데. 그런데요, 칠성시장에 불나가지고 시장 사람들이 막 항의를 막 해요. 그때도 총 안 내놔서요. 진짜 위협을 느낄 수 있는데도. 그때요, 15분 건당 방문했는데 바깥에서 그죠? 시위를 이렇게 험하게 하고 있었어요. 박근혜 퇴진 아웃, 그럼 눈에 이래 해가지고. 응? 이런 상황에서도요, 위협을 안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은 시장에서 총을 꺼내 보이고, 더구나 여기 다 막혀 있어서 접근할 수도 없잖아. 사람이 거의 없는데도 총 들고 설치고. 반문거 경영하면서 복면 쓰고 기관총 들고 설치고. 이래가지고 했는 쇼가 뭡니까? 시장 사람들 다 배제해 놔놓고 차단하고 제압해 놔놓고 했는 짓이 뭡니까? 이 짓 한 겁니다. 이 짓. 나 웃는 모습 보세요. 그렇게 좋은가? 문재인과 운동권이 정말 왜 이 모양일까? 제가요, 운동권 제법 많이 압니다. 한국 운동권 정말 심각합니다. 민주화에 있어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운동권이 하는 행태들을요, 한국의 운동권의 어떤 지금 현재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만한 이해찬을 보면요, 짐작이 가요. 나경원이가 국회에서 대표 연설하면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게 해달라.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창이가 나서가지고 국가원수 모독죄다 있겠죠. 그런 죄 없어요. 옛날에 폐지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원수는 신성불가침이다 하는 발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화운동 왜 했어요? 그럼 민주화운동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박정희가 독재를 하든 전동희가 쏴주시든 말든 국가원수인데 민주화운동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이렇게 천박하다는 겁니다. 그러고 20년, 50년
집권하겠다. 그랬죠, 그죠? 여기가 중국이야. 너가 중국 공산당이야 말이야. 이런 얘기는요, 하면 안 돼요. 그건 주권자가 결정해요. 그래가지고 주권자의 지금 이런 고통, 이런 고통 우리가 정말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래야 돼요. 이런 발언도 주권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뭐 취급해요? 대상화 시켜보잖아요. 탁현민이라는 친구도 또 참 가관이에요. 이 탁쇼 전문가죠, 그죠? 탁현민 쇼. 이 친구한테는요, 주권자는 쇼의 대상이에요, 그냥. 전부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쇼를, 속임수 쇼를 해놔놓고도, 그죠? 그거 가지고 뭐, 희희낙낙하고 그래요. 전번에 얘기했다시피, 한여름에, 그죠? 저거 나르는 거 있죠, 그죠? 탁자, 원탁. 직접 문재인이가 나르고. 미쳤지. 대통령이 그 짓 하려고 뽑아놨나. 탁현민이 대통령 화환 임의로 훼손, 국격 해친 것, 이래 얘기해요. 문재인 대통령의 화환 명판이 뒤집힌 채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과 관련해 누군가가 임의로 훼손하거나 옮겼다면 국격을 해친 것이다 하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화환은 대통령 개인의 화환이 아니다. 대통령의 화환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이름으로 전달하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거요. 박근혜 기념식 때요. 4.19 기념식 때 박근혜 화환을 보냈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민주운동한 사람들이 그 화환을 막 쓰러뜨리고 막 짓밟고 그랬어요. 예? 저가 한 짓은 하나도 생각 안 해요. 그 다음에요. 미국에서 트럼프 있죠. 트럼프 뭐예요. 인형. 진짜 갖고 놀아요. 트럼프 인형을. 또 대통령 개인과 대통령이 상징하는 국가를 구별하지 못하니 이런 국격 훼손이 일어나는 것이다. 대통령이 왜 국가를 상징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루이 14세 얘기예요. 짐이 곧 국가다 그 얘기예요. 첫째로 국가는 삼권 분립되어 있죠. 그런데 왜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 국가를 상징해요? 국가? 말도 안 돼요. 대통령은 주권자가 임명한 행정부의 수장일 뿐입니다. 이런 소리 하면 절대 왕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태양왕이에요. 이런 무식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는 게 청와대예요. 그리고요, 대통령은 어떤 이 정치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반대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 주권자가 그죠? 그것에 대해 비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건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에요. 이 사람은요, 지금 전도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국가 곧 대통령, 국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래요. 이래. 주권자가 이 사람들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청와대에 앉아있다는 게 그냥 놀라워요. 저가 한 일을 생각해봐라 말이야. 이게 그림이냐 이게. 나 이거 보고요. 진보. 참, 너 인간도 아니다 말이야. 이 홍성담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죠. 그죠? 이게 예술? 이건 저주와 증오일 뿐이다. 그냥. 보세요. 박근혜가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박정희잖아. 딸이 아버지를 낳는 이런 그림을 그린 그런 폐륜적인 그림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저 멋대로 증오하고 낙인 찍고 폐륜적인 짓을 하면서 화환에 넘어졌다고 저지를 하는 거 보면은 기가 딱 차요. 뿐이에요. 박근혜 나치 사진은 안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박근혜에 대해서 얼마나 온갖 모독을 다 했어요. 비아그라 가지고. 그래서 이건 박근혜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스스로 인간의 길을 거부한 거다. 진보는요, 정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상대에 대한 인정과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 진보가 진짜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상대가. 깊은 탐구가 필요하다. 이건 뭐 추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분단 조폭 체제가 만든 겁니다. 북한은요, 김일성 신국이 되어 있잖아요. 김일성 신이에요, 그냥. 그리고 3대가 세습하고. 그 다음 남한은 코메리카 되어 있잖아. 지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한국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비정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운동권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운동권이 학습이요. 제가 그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나도 공부했어요. 그런 공부. 크게 두 가지 공부예요. 하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부. 그 무슨 공부하냐? 소련에서 나온 중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예요. 그 정식과 딱 돼 있죠. 그 수학 공식 비슷해요. 그 사고에 한번 빠지면요,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ML주의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일당 독재입니다. 이 친구들이 저가 절대 진리고 저가 20년, 50년 집권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주체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체사상 총서를 제가 10권 다 읽어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면 수령 독재로입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한국 남북을 통틀어가지고 조폭적 정치 종교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 이걸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조폭적 정치 종교, 박통교, 박정희를 신으로 섬기는 노통교,
노무현을 신으로 섬깁니다. 수령교 김일성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런 나라에 사는 한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그 신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필요 없어요. 내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차별성이 뭡니까? 생각할 줄 아는 능력 아닙니까? 그죠? 그죠? 이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생각하는 능력이 인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걸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명기관총이 하는 짓을 보니까 주권자를 배제와 차단과 제압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 민중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총으로 나선 자들은 다 망했습니다. 박정희도 전두환도 다 망했어요. 이렇게 총락을 서치면 얼마 안 가서 정권 무너집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1년 넘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 귀에는 그 종소리가 들립니다. 벌써. 마치겠습니다.